그럼 이제 예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예제를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지역 변수, 사실 형태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역 변수는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었냐면 함수 내에 선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역 변수라는 건 함수 내에 선언되어 온 것이 지역 변수가 아니라 어떠한 형성되는 지역, 즉 중괄호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 안에 선언된 모든 변수들은 다 지역 변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while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역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형성을 해볼까요? 자, while, 그 다음에 자, 조건. 이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여기를 실행을 해라. while문의 지역이 형성이 되죠. 자,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지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선언되는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왜? 지역 내에 선언됐으니까 while문이라는 지역 내에 선언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역 변수가 되죠. 자, 따라서 while문, for문, 자, if문과 같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문장 내에서 선언되는 변수 또한 지역 변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local underbar vel 1.c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요. 자,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니까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i 값 증가하면서 계속 실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for문 안에서 지역 변수 a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는 어느 지역 안에 선언된 지역 변수예요?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죠. 즉, 그 지역이 메인 함수 내에 종속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변수는 이 for문 안에 종속되어지는 변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 값을 증가시키고 그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i 값도 증가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값도 증가를 하고 나서 i 값과 a 값을 출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총 루프를 3번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i라는 변수는요,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에 대한 어떤 계층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메인 함수 내에 for문도 있고 if문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이 for문이든 if문이든 for문이 또 다른 지역을 형성을 하든 if문이 또 다른 지역을 형성을 하든지 간에 이 i라는 변수는 메인 함수라는 지역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for문 안에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죠? 자,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for문 내에서도 역시 선언이 이거를 갖다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이 메인 함수 내에서 또 다른 지역이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그 외부에 선언된 지역 변수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얘는 메인이라는 지역을 갖기 때문에 메인 함수 내에서는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로 줄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3번 루프를 갖다 돌려서 출력을 해보니까 자, i 값은 0, 1, 2, 0번째, 1번째, 2번째 계속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a 값은 계속해서 얼마를 출력하고 있냐면 1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값이 계속 1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다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코드인데 이 루프의 반복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for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반복 실행을 하죠. 반복 실행을 할 때 i가 0일 때 한 번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i가 1일 때 또다시 실행을 하고 i가 2일 때도 실행을 하죠. 실행을 갖다가 매번 할 때마다 중괄호를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for문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0부터 3까지 i 값을 증가시키니까 이 문장을 이 안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3번을 갖다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3번 반복할 때마다 첫 번째 반복 들어와서 실행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자, 한 번 실행했어요. 두 번째 실행하는 겁니다. 저 들어와서 실행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자, 이런 식으로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 중괄호를 갖다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갖다가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괄호를 갖다가 벗어나면, 즉 지역을 벗어나면은 지역 변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괄호를 갖다 들어오면 A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증가시켜서 출력을 하니까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다시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라는 변수 사라진다고요. 자, 반복해야 되겠죠? 또다시 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변수 또다시 선언되고 다시 1이 될 겁니다. 즉, 루프를 돌 때마다 이렇게 그 for문이라는 반복문 안에 변수를 선언하면 루프를 돌 때마다 지역 변수는 생성됐다, 사라졌다, 생성됐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i가 3이라면 3이 아니죠? 자, 3이 자, 만약에 i가 3이라면 3이 맞죠?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i 값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i는 3일 겁니다. i가 3이라면 a는 10. a라는 변수 또다시 선언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죠. 왜? 선언되어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 중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값을 다시 출력을 하고 있는데 10에서 1이 증가됐으니까 11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1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조금 길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략 짐작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갖다가 말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 게 좀 연습이 돼야 우리가 조금 지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 하나 봤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local_bell3.c라는 예제를 갖다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큰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닌데, 간혹 이런 그 문법 구조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문법은 예를 들어서 C의 문법이 100%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한 7, 8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문법은 100%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써놓은 코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예제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구조가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벨이라는 변수 선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중괄호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역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꼭 우리가 함수 선언할 때만 지역 선언할 수 있다거나 뭐 while문, doWhile문 이런 걸 선언할 때만 지역을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을 선언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언제 활용을 하느냐, 간혹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벨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내부로 들어와서 또다시 벨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얘는 어떠한 벨이라는 변수가 되냐면은 메인 함수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벨이라는 변수가 되고요. 자, 얘는 어떠한 벨이라는 변수가 되냐면은 그렇죠. 뭐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메인 함수 내에 또다시 지역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요것만 이해를 하세요. 중괄호는 이렇게 중괄호를 의미 없이 선언을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벨이라는 변수 선언되겠죠.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 변수의 또 다른 특성, 이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이 코드를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메인이라는 지역 내에 또 다른 지역, if라는 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메인이라는 지역 내에 자, if라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메인이라는 지역 내에도 벨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f라는 지역 내에도 벨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언되어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선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프로그램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main이라는 함수 내에서 벨이라는 변수에 얼마든지 우리는 접근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벨 값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벨 값이 얼마가 될까요? 얘가 0에서 1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하면은 벨 값은 얘를 의미하니까 역시 10이 출력이 될 거라고요. 자,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또다시 출력해봤자 역시 10이 될 거라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내부에서 접근하는 모든 벨이라는 변수는 이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인 함수 내에서 벨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메인 함수 내에 존재하는 if문 내에서도 벨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얘는 외부에 존재하는 지역 변수죠. 이게 외부라고 해서 전혀 완전 함수 밖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if문 안에 존재하는 벨 입장에서는 얘는 밖에 존재하는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밖에 존재하는 지역 변수보다 안에 존재하는 지역 변수가 그 영역 안에서는 우선시됩니다. 자, 이 안에서는 이것이 우선시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벨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밖에 존재하는 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지역 내에 선언되어 있는 이 벨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이 벨 값은 현재 10이 될 거라고요. 10이 증가가 되니까 그래서 10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즉 내부에 선언된 지역 변수는 외부에 선언된 지역 변수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거라고요. 자, 이 벨 값을 출력을 합니다. 얘는 누구를 출력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얘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언된 지역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즉, 이 벨이라는 변수는 if라는 지역 내에서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if라는 지역 내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접근은 가능하지만 밖에서는 접근 불가능하다. 얘는 얘를 의미하게 되죠. 자, 따라서 출력 결과가 10, 그 다음에 0이 될 겁니다. 자, 아시겠어요? 결론은 뭡니까? 외부에 선언된 지역 변수는 내부에 선언된 지역 변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리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 레지스터 변수 이 총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변수를 공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함수 보면은 우리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매개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메인 함수에서 자, 팩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펑션인데 fctiu, 펑션이라는 함수 갖다 지금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호출하면서 3과 5를 인자로 전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은 A가 받고 그 다음에 5는 B가 받게 되겠죠. 자, 그럼 이 A와 B는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서 3과 5를 받아준다고요. 그럼 얘는 언제 사라집니까? 이 함수 호출이 끝나는 순간 얘네들도 역시 사라집니다. 특성이 어때요? 함수 호출되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가 함수 호출 끝나면 사라진다. 지역 변수랑 동일하죠? 사실 지역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지역 변수는 매개 변수다. 모든 지역 변수는 다 매개 변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변수는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역 변수와의 차이점은 그것이 초기화되는 시점이에요. 매개 변수는 다만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인자에 전달되는 인자에 의해서 초기화되는 특성을 지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변수의 범주 안에 사실 매개 변수가 포함이 됩니다. 이 더불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다. 지역 변수의 특성을 지닌다. 다만 초기화되는 시점이 및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역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전역 전체 영역에서 접근 가능한 변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언이 되고요?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면 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변수. 이것이 전역 변수입니다. 프로그램 어디에서나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 어디에서나.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중괄호 내에 절대 선언되지 않습니다. 왜? 중괄호 내에 선언된 변수는 중괄호 내에서밖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존재를 해요. 뭐 중괄호 내에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글로 언더바 벨 원다 C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시면은요, 자, add라는 함수가 있죠. add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main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add 함수 내부도 아니고요, main 함수 내부도 아니고 외부에 벨이라는 변수가 지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뭐 위아래 쳐다봐도 중괄호도 없죠. 어디에 속하지 않은 이러한 변수를 가리켜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전역 변수는 지금 보니까 초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폴트 0으로 초기화가 돼요. 즉, 이 문장이나 같은 겁니다. 지역 변수는 초기화 안 해주면 얼마로 초기화 됩니까?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죠. 자, 하지만 전역 변수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 시켜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러한 지역 변수는 어디서 접근이 가능하냐? 자, 메인 함수 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add 함수 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프로그램 전체에서 접근 가능한 변수가 전역 변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뭐 벨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하는데 얼마가 출력이 될까요? 아마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왜? 아무런 선언 안 해주면은 디폴트 0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add 함수로 치면서 3을 넘겨주고 있어요. n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게 지역 변수죠. 매개 변수이자 지역 변수입니다. 3으로 받아서 그 값을 밸류 값을 증가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밸 얼마가 됩니까? 3이 될 거라고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아마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조금 적어놓고 우리가 좀 이따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선 0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밸 값을 또다시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밸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4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니까 0, 3, 4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전역 변수의 또 다른 특징.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통밥으로도 예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것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자, 이거를 가져다가 놓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거를 갖다가 뭐 주저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벨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main이라는 함수 내에서 벨에 접근을 하고 있죠. 자, 이거 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접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fct 함수를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에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지역 변수 벨을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 이게 주석 처리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 이 벨은 전역 변수 벨을 의미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변수 벨이 선언되고 있어요. 그럼 이 벨은 누구를 의미하는 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얘를 의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더불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요, 여러분들 변수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지 마세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이름이 사실 같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름을 달리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더 현명한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전역 변수의 선언은 가급적이면 아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제를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 변수도 물론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변수의 선언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언할 걸 억지로 안 선언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은 가급적이면 좀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프로그래머는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전역 변수라는 것은 이 값이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벨이라는 값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뒤져봐야 되냐면 프로그램 전체를 다 뒤져봐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벨이라는 변수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디만 뒤져보면 됩니까? 이 함수 내에서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왜? 벨이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벨이라는 변수가 선언된 함수 내로 종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전역 변수는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따라서 그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상당히 얽히고 설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가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도 같이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전역 변수의 선언은 아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